마이크론이 6월 25일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주가 1255달러, 시가총액은 삼성에 이어 메모리 기업 역사상 두 번째로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분기 실적도 역사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 41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 매출 총이익률은 84.9%, EPS는 25.11달러, 세 지표 모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500억 달러, 마진 86%. 지난 분기 가이던스로 마진율 81%를 제시할 때만 해도 도저히 제조업이라 믿을 수 없는 수치였는데 84.9%로 초과 달성을 확인시켜주더니 이젠 86% 가이던스 제시, 점입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불과 2년 전 마이크론의 2024 회계연도 연간 전체 매출이 251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 한 분기 가이던스가 그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저 멀리 버스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이제 막 출발하는 버스인 건가요? 오늘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 데이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HBM이 AI의 핵심 병목이라는 건 이제 미국, 아니 한국 주식 가릴 것 없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다들 알만한 사실입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못 먹이면 소용없다는 사실까지도요. 관련 주식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고 연일 뉴스가 쏟아지니 모르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이 공급 부족 얼마나 더 가게 될까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그 안에서 정확히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P200 GPU 하나에 HBM3 이 192GB가 필요합니다. 8개짜리 DGX 시스템 한 대에만 1.5TB.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시스템을 수십만 개 단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세대마다 더 커지고 GPU 한 대당 요구하는 메모리 탑재량 자체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플랫폼으로 넘어가면 탑재량은 또 올라갑니다. 수요가 한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세대마다 새로 터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으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완판인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마이크론 CEO가 올해 초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 수요의 50%에서 많아야 3분의 2밖에 못 채워주고 있다고.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2026년 D램 수급 부족률은 4.9%. 숫자가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15년 만에 가장 타이트한 수치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4.9% 부족이면 가격이 수직으로 오릅니다. 실제로 올랐고요. 수요 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4사가 올해 AI 인프라에 쓰겠다고 밝힌 돈이 약 7,250억 달러입니다. 작년보다 77% 늘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메모리로 흘러옵니다. 문제는 공급이 이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못 따라가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18년에도 2022년에도 반도체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가격 폭등, 공급 과잉, 가격 폭락.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가 다릅니다. 첫째, 진입 장벽이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최첨단 HBM 팹을 하나 새로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의 신규 팹은 2027년 중반, 삼성의 새 팹은 2028년에나 가동됩니다. 마이크론 어닝콜에서도 신규 공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는 건 2028년부터라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크게 늘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AI 수요의 구조가 과거 PC, 스마트폰 사이클과 다릅니다. 교체 사이클이 끝나면 꺼지는 수요가 아닙니다. AI 모델은 매 세대 더 커지고 추론 트래픽은 사용자가 늘수록 복미로 증가하며 GPU 한 대당 요구하는 메모리 탑재량 자체가 세대마다 올라갑니다. 수요의 성장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셋째,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 SCA, 전략적 고객 계약입니다. 이번 3분기 어닝콜에서 마이크론이 공개한 내용 중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16개의 장기 공급 계약, SCA를 체결했습니다. 주요 AI 기업들과 3년에서 5년짜리 테이크오어 페이 계약입니다. 테이크오어 페이라는 건 고객이 물량을 실제로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16개 계약의 최소 보장 매출액 합산이 약 1,000억 달러. 고객들이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이크론에 선납하는 현금 예치금과 금융 약정이 총 220억 달러. 이 중 현금 예치금만 180억 달러입니다. 메로트라 CEO는 이 계약들의 바닥 가격에서의 이익률이 과거 사이클 최고 이익률을 이미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마이크론의 마진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이유가 가격이 급락할 때 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메모리 쓰고 싶으면
성금 내고 먼저 확보해. 가격은 내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고정이야. 싫으면 가져가지 마. 근데 성금은 내가 먹는다. 이게 지금 마이크론이 빅테크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계약된 바닥 가격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가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모닝스타는 마이크론의 2026년에서 2027년 순이익이 반도체 지수 전체에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기적 원자재 업체의 프로파일이 아닙니다. 그럼 마이크론의 기술 포지션은 어디 즈음일까요?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60%대로 선두, 마이크론이 20%대 초반으로 삼성을 앞서며 2위입니다. 반도체 강국 삼성을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추월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이변입니다. 이제 전선은 다음 세대 HBM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2월에 세계 최초 HBM사 양산은 시작했고 4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론도 같은 시점에 HBM사사 출하량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사 2샘플을 앞세우며 선두 자리를 지키는 구도입니다. 3사가 동시에 HBM사 레이스에 진입한 겁니다. 밸류에이션을 짓겠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2배 이하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AI 열풍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도 30배, 애플 32배, 마이크로소프트 27배,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보다 마이크론이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 링크인데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겁니다. 리스크도 직접 짚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 경쟁 심화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삼성도 HBM사에서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트렌드포스의 2026년 2분기 HBM 산업 분석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균형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다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와의 경쟁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 소형 모델의 부상입니다. AI 모델이 점점 더 적은 메모리로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수요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업계 트렌드를 보면 대형 모델과 소형 모델이 공존하며 전체 AI 연산량이 함께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 고객사 재고 쌓임 가능성입니다. 지금 고객들이 공급 부족을 우려해 실수요보다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방어적 과다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고 수준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이클 전환의 조기 경보입니다. 이 리스크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기 어닝콜 에서 마이크론이 공급 대비 고객 수요 언급 톤이 바뀌는지, 두 번째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신규 팹 가동 일정이 당겨지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이 정점이야 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천문학적 자본과 기술 장벽이 당장의 과잉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7,25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가 계속해서 메모리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 구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다운 사이클에서도 마진 바닥을 보장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CEO도 직접 수급 타이트함이 2027년을 넘어서도 지속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더 이상 주기적 원자재 업체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 공급 업체로 재정이 되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